풀면은 왕따당하지. 이동하는 동안에 풀면 되잖아. 뭐 이동하는 동안은 놀아야죠. 이미 왕따지. 못 놀 거야. 네. 못 놀 거야. 아, 비행기 가는 상황이 사람이 없지. 그럼요. 어? 비행기에서 영화 보고 자려했는데. 뭐라고? 비행기에서 영화 보고 자려했어요. 저 기혈의 칼 영화 보려고 그랬다고? 네. 너네 워싱턴에서 보스턴까지 비행기가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던데. 그 비행기 타는 거였어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저희 선생님 옛날 가르치던 아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거든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미국에 필그림이니까 청도교가 만든 사립학교를 갔다고. 근데 걔 이모가 이제 미국인하고 결혼해갖고 보스턴에 살았거든. 저는 보스턴으로 이동했다는 워싱턴에서 보스턴에 이동하는데 비행기 타고 2시간 걸려 갔던데. 아니면 이모가 밤새 차를 몰고. 근데 워싱턴 가서 한번 꼭 봐야 되는 게 있다 그랬지. 워싱턴 DC에 가서 꼭 봐야 되는 건 밤하늘을 보게요. 뭐 밤하늘에 별이 어마무시해. 은하수도 보여요. 오. 그래서 수도이긴 한데 주요 관공서가 있고 인구수는 적어가지고 밤이 캄캄하대. 엄청 깜깜해갖고 하늘을 보면 별이 어마무시하게 보이는데 워싱턴 인근에 있는 학교였는데 얘기 들어보면 무섭긴 하더라. 뭐가 무섭냐면 가끔가다 편말 써있대. 곰주의. 진짜 떨어져 다니지 마. 곰이 나타나서 데리고 갈지 몰라. 옥남을 삼아갖고 나라를 공격하는 거지. 쑥과 마늘 친구가 후조선을.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보호 모형까지 얘기했고, 자, 수소원자 모형 이야기 전체적으로 다 다뤄봤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투자하는 스펙트럼 계열이 선생님, 근데 여기 이거 전선 문제는 안 풀어도 어떤 거? 전선 저희 정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거? 아 그거 같은 방향으로 된다고 다른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거 이거 인력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됐어? 자기요? 너 벌써 자기 장난하니? 이런 저희 그 오른 아직 지금 안 돼. 암페어 법칙까지 나왔어요. 니네 학교에서? 네. 미쳤어? 스펙트럼에 끝났어? 네. 훨씬 전에 그 시험 범위가 아니었는데? 무슨 시험 이번에 시험 범위잖아. 네. 우리 시험 범위 다뤄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네. 근데 우리 앙페어 법칙 전에 겨울방학 했잖아. 우리 간섭까지 하지 않았니? 네. 네. 자, 아무튼 자 스펙트럼 계열을 살펴보는데, 자 우리 밀드베리 공식을 설정했더니 밀드베리 공식은 람다는 1이라는 것은 밀드베리 수소원자의 경우에 밀드베리 상도 얻은 일정 분모치부터 10의 7%/m라고 했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러면 뭘로 계산을 시킨단 말이야. 자 이거 우리 자 NF 부분에 NF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I 제곱분의 2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었어요. 이건 누구와 함께 했었으니까 이때 만약에 NF가 1이라고 한다면 NI는 2, 3, 4 정도이 되겠지. 자 이때 자, 첫 번째 에너지하고 두 번째 에너지 사이에 에너지 이 n 값을 굳이 값을 외우지 않고 n 제곱분의 마이너스 RCH라고 써줄게.
RCH는 13.6 전자볼트이기도 해. 그냥 이 제로라고 쓰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내줬을 때, 자, 에너지 차이가 1과 2 사이가 가장 크죠. 13.6 빼기 3.4란 말이야. 10.2 전자볼트가 되니, 그래서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커서 파장이 짧아. 그래서 얘를 무슨 계열이라고 부르지?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르고 있지. 방출되는 복사선은 어떤 복사선이 나오지? 자외선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NF가 나중에 도달하는 위치가 2 영역이 있고, 이게 3, 4, 5, 6까지가 발모 계열이라고 해. 발모 계열이라고 하고, 여기 따로 표시한 이유는 여기에서는 가시광선이 방출되어지고 있어. 그래서 H 알파, H 베타, H 델타, H 감마 네 가지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치? 빨간색에서 청색 계열까지 나타나는 네 가지 스펙트럼들이 나타나게 돼. 그리고 N이 7 이상부터는 이것도 발모 계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제외시킨 사람이 있긴 해. 근데 N이 2로 떨어지는 계열을 갖고 있다는 개념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발모 계열이라고 하는데, 얘는 자 자외선 영역에 빛이 나오게 돼. 400나노미터 이하의 빛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NF가 3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NI는 4, 5, 6, 똔똔똔 이렇게 표현될 때 얘는 뭐가 되지? 파시엔 계열이 되겠지. 이 계열 따지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n이 얼마에서 n이 어디로 떨어질 때 그 에너지 차이를 계산하는 문제들도 많아요. 이해해요? 자, 이 파신 계열은 에너지 차이가 적기 때문에 적외선 영역이 되죠. 그 밖에 n이 4일 때를 뭐라고 하지? 브래킷 계열. n이 5일 때는 폰트 계열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기억하지 말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계열은 꼭 다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앞에 쪽의 얘기도 다시 한번 들어갈게. 기체의 선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만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스펙트럼은 책의 13쪽 이야기야. 책이 없으시군요. 이해하시면. 꺼내기 싫어도 가면 없네. 야, 니네 일반 화학은 갖고 다니고 일반 생물학 갖고 다니는데 요거 두께 요거 안 갖고 와? 겨우 요건데? 저 집에 있는데. 아유, 우리 집에 황금송아지 있어요. 심하다, 심해. 자, 스펙트럼 얘기 한번 머릿속에 되뇌겨봐. 겨울밤에 한번 읽어보면 그 책에는 안 나오지. 자, 햇볕을 프리즘을 통과시키게 되면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색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햇볕이나 백열 등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이다? 연속 스펙트럼이다. 자, 이것은 빛이 파장에 따라서 분절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자,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파장에 따라서 나뉘어서 나타나는 색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고, 선 스펙트럼은 두 가지가 있지.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의 그림에는 연속 스펙트럼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겠지. 선 스펙트럼 두 가지 형태의 스펙트럼이 있다. 특히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을 우리는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특정한 색깔의 빛이 선으로 나타나게 되고, 흡수 스펙트럼은 같은 종류의 원소지만 저
기체에서 흡수하는 스펙트럼이다라고. 자, 고온일 때는 똑같은 스펙트럼 선을 방출해주지만 저온일 때는 똑같은 선을 흡수하게 됩니다. 오케이? 흡수하는 이유는 그 흡수를 받아서 전자가 전이하지, 들뜬 상태로 전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자, 기체성 스펙트럼, 가열된 기체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 선을 선 스펙트럼, 정확히는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이 선 스펙트럼은 자, 그림과 같이 기체의 종류에 따라 나타난 선과 선의 위치와 색깔이 모두 다 다르다. 그 이유는 원소마다 에너지 중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 에너지 중위의 차이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된다. 자, 이는 기체를 이루는 원소에 따라 종류의 고유한 특정 파장의 비만 방출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선 스펙트럼들이 모여서 나타나는 색깔이 붉고 파란색이 되겠지. 우리 눈으로 볼 때 사에 나타나는 붉고 파란색이다 라는 사실. 옛날에 이런 문제도 나오긴 했다. 이게 원래 필요 법칙이 법칙인데 사람들이 필요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 법칙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 자, 이번 학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난리 났다. 수능 특강 준비해달라고. 자, 과학에서 수능 특강이라는 게 웬 말이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옛날 문제야. 자, 여기 어떤 기체를 붉고 파란색을 봤어. 자, 어떤 고온의 기체라고 할게. 그냥 고온의 기체의 스펙트럼을 살펴봤더니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고온의 기체야. 자, 이쪽은 파장이 되고 이쪽은 빛의 색이야. 자, 이런 스펙트럼이 나타났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보기로 한 거야. 자, 어떻게 해봤냐면 저온의 기체야. 일반적인 백열등부터 얘기할게. 백열등의 스펙트럼을 살펴봤더니 백열등의 스펙트럼은 자, 여기가 람다고 해서 빛의 색이라고 할 때 빛이 어떻게 나타나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때 이쪽에 백열등을 갖다 실제로 수능 출제돼서 문제야. 백열등을 갖다 이쪽에 똑같은 종류의 저온의 기체를 갖다 자, A 기체라고 얘기할게. 저온의 A 기체. 얘는 고온의 A 기체. 나타나는 스펙트럼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타날 것인가를 출제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따라야 돼? 백열등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 형태를 따라야 돼. 그리고 그 파장의 빛만은 어떻게 하니? 흡수해버리지. 그래서 스펙트럼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같은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원래 키로프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키로프 법칙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펙트럼 보호 모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보호 모형 원래대로 구하는 문제는 1학년 때 잘 안 내. 1학년 때 잘 안 내. 우리 온운동을 시켜놓고 그거를 양자화시킨 조건에서 본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 에너지를 구하고 그 에너지 차이를 이용해갖고 우리 웰상수까지 구했었단 말이야 지난 시간에. 그 구하는 전체 과정은 최근에 1학년에는 안 돼. 고급물리 이상에서 주로 나오고 있겠는데 알고 있어라. 보통은 그냥 에너지식 해놓고 그냥 외워서 쓰게 하는 게
전기체계 갖고 있는 구성 상태야. 자, 고체 에너지 D 이론도 했니 학교에서? 전기 전도성하고 이렇게 진도가 빨라. 저희가 거기 나와 있어. 반도체. 반도체 나오고 있어. 네, 다 끝났어요. 반도체 끝났어? 다이어드까지? 네. 저희 트랜지스터 아니에요? 트랜지스터도 한대? 아니요. 아, 트랜지스터 당연히 2에 나와서는 안 하지. 딱 원에 나오는 거. 자, 요번 주 거까지 더 끝내야 되겠구나. 다음 주에 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내 수업이나 할까? 다음 주. 다음 주에 가니? 다음 주도. 다음 주에 안 가니? 다음 주 나오고 잠깐만. 다음 주 쉬면 너무 좋죠. 다음 주에 안 쉬지. 저는 쉬기가 있니? 자, 에너지 진과가 바꿔서 가는구나. 진과겠지? 30일인가 31일 날 오지. 너네는 6월 달에 가는 거야? 이제 30일 날 출발. 30일 날 출발해. 5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인사이도 수업 자료 보내드릴까요 지금? 어떤 자료? 아, 그렇게 내 가요. 톡으로 쌤한테 보내줘. 네. 자, 그러면 고체 에너지 B론과 고체 전기 전도성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옛날에는 이 전기 전도성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것도 또 더럽게 안 내놓고 있어. 자, 에너지 B론부터 써야 되는데. 자, 고체 에너지 B론과 물질의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고체의 정기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방학 때 배운 거 기억 안 나요? 그치? 에휴, 자, 선생님 후배가 있어. 친한 후배거든. 걔는 우리나라 한때 태양전지 권위자였다가 회사내에서 권위자였다가 후배한테 자리를 뺏기고 물러난 친구가 있거든. 그게 딱 1년 후배인데 그 녀석이 선생님하고 엄청 친한 후배인데 이런 짓을 하더라. 이제 4학년 때 고체 물리학이 이제 처음 들어가려고 고체 물리학을 새로 샀어 책을. 원래 갖고 있던 거 챙기는데 너무 나이가 미쳐가지고 선생님이 학교 졸업 시험을 2학년 때 다 패스해버렸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시험 갖고 붙어버렸어. 족보가 있잖아. 교수님들이 이런 문제들을 졸업 시험에 낸다. 족보가 있으니까 그 족보 모아갖고 그냥 책 보면서 다 공대버렸다. 책이 빨캉빨캉해졌어. 고체물리가 좀 어려웠어. 빨캉빨캉해졌어. 그 고체물리학의 책을 보면 화학에 나오는 거 무지 많이 나와. 얘네 격자상수 배웠지. 화학에서. 예를 들어서 SC 구조의 경우에 SC가 뭐야? 단순입방 구조. 정육면체에 모서리마다 원소 하나씩 있잖아. 그게 꽉 찬 상태에서 들어가. 오케이? 그때 간격을 격자상수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시켜. FCC, BCC 이런 것까지 다. 화학하고 되게 많이 배우시거든. 그런 게 학교 졸업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뭐 뒤지게 먹는 거지. 그럴 때 나중에 나 강남에서 4학년 때 나 새로 샀어. 새로 샀는데 사자마자 그 책에다 선생님 이름도 쓰기 전에 이 새끼가 낙서를 해버려. 도서관에서 뭐라고? 낙서해놓고 욕 되게 먹었어.
영어 교훈을 써놓은 거야. 항상 초신자의 마음. 해석하면 무슨 뜻이야? 좋게 해석하면 항상 처음 대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라는 뜻이지. 근데 다르게 나쁘게 해석하면 뭐야? 항상 처음 배운 것처럼 보라고. 아니 까먹으라는 얘기지. 까먹고 처음부터 새로 이거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다. 기분 나쁘고. 자, 걔는 학교 좋은 어디야? 좋은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부사장까지 했구나. 부사장. 자, 왜? 네. 제가 아는 분도 그 사람이에요. 좀 잘려. 장난치. 대기업? 네, 대기업? 로지텍. 로지텍이 뭐야? 택배 회사? 컴퓨터 마우스. 사이즈가 다르지. 진짜 되게. 걔는 하나화학의 큐셀이라는 계열사가 있거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태양전지 만드는 회사야. 그리고 걔는 상무 시절에 가장 잘 나갔거든. 상무할 때, 상무하고 전무할 때 가장 잘 나갔는데 사무실이 6군데인가 있더라. 서울 본사에 있고, 또 창원에 있고, 그 다음에 청주인가 어디에도 있고, 싱가포르인가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더라고. 거기마다 비서가 하나씩 다 있어. 업무관리하는 비서. 그리고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 붙어있는 날수가 90일이 안 되던데 1년에. 3달 이내도 있어. 다 외국 돌아다니니까. 좋겠지. 너 가서 이번에 워싱턴에 가서 그만둬 잡혀갖고 미국에서 영주권 얻는 거야. 좋은데. 아니면 미국인하고 눈 맞아갖고 거기서 바로 결혼해. 그건 진짜 좋은데. 그럼 군대 안 가도 되잖아. 근데 군이 흑인이야. 군이 흑인이야. 자스틴. 되게 좋겠지. 자, 그 제일 정의적 특성에서 온법식을 한번 보자. 아마 친구들은 요즘 군대가 워낙 짧으니까 대학교 가자마자 군대 갔다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유학 가서 들어오지 않아. 한국에 와서 와야지. 세금만 많이 내고 나중에 국민연금도 많이 낼 텐데. 그렇다고 여학생이 그런 건 아니야. 선생님 후배 중에 여자 후배가 있는데 걔는 공부 진짜 잘했어. 걔네 학년에서 항상 수석을 했거든. 수석을 했는데 아버지가 목사야. 걔 집이 인천이라 맨날 지하철 같이 타고 다녀갖고 엄청 친했거든.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 치고는 좀 특이해. 남존여비 비싸서니까 살지도 않죠.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남존여비가 엄청 심해. 그래서 여자가 무슨 공부냐. 그래갖고 여자 형제들은 대학을 안 보내고 남자 형제들만 대학 보내는 거야. 얘가 막내인데 반기를 들었어. 반기를 들어갖고 전 대학 갈래요. 그러니까 걔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전액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용돈이 없잖아. 용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라는 아르바이트 다 해. 아르바이트에서 생활비도 벌고 그다음에 장학금 받아갖고 학교 다니. 대박이지. 근데 수석을 놓친 적이 없어.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회사에 취직하더라고. 공부 계속 할 줄 알았는데 자금 여유가 없으니까 대학원 장학금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갖고 유학 가더라도 그 은행 예치금이 필요하거든. 그런 걸 채우기 위해서 직장을 안 하더라고. 그래갖고 5년을 다녔어. 의류회사. 전혀 생뚱맞게 의류회사. 의류회사에 다녀갖고 5년 동안 다닌 다음에 돈을 모아갖고 뒤도 안 보고 미국 가는데 선생님 알기로는 그 일을 한국에 한 번도 안 해본 걸로 알고 있어. 미국
국가도시는 독일의 율리용스라는 집에 상당히 고위직에 있어. 여자들도 영어 가르치거든. 또 아는 박사 중에 아는 이 관련된 박사가 있거든. 걔는 삼성에서 상무까지 하다가 건강상으로 그만뒀지. 또 선생님 선배 중에 그 선배는 석사를 가고 있구나. 삼성 중앙연구소과에 있거든. 거기 연구원 있는 선배도 있고 지금 정말 지겠지만 많아. 여자들도 요즘 할 게 많다. 자, 온법칙. 선생님 온남인데. 온남. 고만도 잡혀가고 고미도를 마늘과 소금에 넣어갖고 공으로 만드는 거야. 공세계에 단어를 입겨야 미국의 공세계를 만드는 거지. 딱 온남 아니야, 그렇지? 좋은데. 자, 그러면 기상 이변으로 미국의 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 온법칙은 생략하다시피 할게요. 온법칙은 V는 I, 얼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I, 얼이라는 거. 자, 뭐 회로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쓸 일이 별로 없고 이 녀석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목적은 얼값이 비저항을 이용해서 설명할 때 단면적을 A라고 쓸 때 A분의 L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식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의 증명은 우리 몇 가지 방법을 했지? 세 가지 방법을 해드렸어.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책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쪽에 아이가 세븐씩 기억하니? 아이가 세븐이다. 기억해? 진짜 기억하지? 기억나요. 지옥 때문에 불안해서 아이가 세븐 다시 한번 해줄게. 자, 아이가 세븐 할 때는 단면적을 A 대신에 뭐라고 쓸까? S라고 써줄게. 자, 여기 어떤 두 선이 있다라고 얘기해. 단면적이 S래요. 단면적이 S고 얘는 단위 부피 속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가 N개라고. 단위 부피당 전압 수야. 이게 홀 효과를 통해서 증명한 식이야. 홀 효과를 통해서 실제 계산한 식들이야.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전자들이 이동을 하겠지. 만약에 이쪽으로서는 전류가 I다라고 한다면 전자는 전하량이 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지?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V라고 하는 유동 속도를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유동 속도 또는 표류 속도라고 표현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둥둥둥 떠가는 속도다. 떠가면서 원자핵도가 충돌하면서 가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고 할 때, 자, 처음 시각일 때 이쪽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전자들은 어디에 도달했대? 이면에 도달하게 됐다라고 해. 그렇다면 자, 이 한 단면을 지나는 도선이 차지하는 부피는 도선 속의 전자가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가 되지? 전자가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가 되니? 이거 V도 부피니까 V도 부피고 전압도 부피니까 얘는 부피라고 써줄게. 볼륨. 자, 부피는 얼마가 되지? S 곱하기 V 곱하기 T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부피 속에 있는 전자의 수는 얼마가 되니?
전자의 수는 단위 부피당 n개가 들었으니까 부피 곱하기 n이 되겠지. 따라서 2 곱하기 v 곱하기 n 곱하기 t가 되었다. 자, 그러면 전하량은 얼마가 될까? 주가 네가 정령 이라기 합산 7등급을 하고 싶구나. 응? 정신 못 차리구나. 계속 차네. 자, 에너지 능력 보고 뭐 잠은 안 깨고 시험만 하지. 닝닝해져갖고 지금 시험도 안 할 텐데. 자, 전하량 전체 전하량 Q는 얼마가 돼? 2 곱하기 n이 됩니다. 2 곱하기 n은 자 이렇게 되지. s 곱하기 2 곱하기 v 곱하기 n 곱하기 t야. 그렇죠? 자,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지? 특정한 시간 동안에 흘러간 총 전하량을 전류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i가 뭐가 돼? 7이 되는. 식기 이전에는 이따 시험지 식기 이전에. 요즘 이제 보기가 힘들지만 식기 이전에는 이거 자체 구하는 건 학교 시험에 나와서. 자, 그러면 저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저항값이 비저항과 관계를 갖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야. 자, 이쪽에 도선의 단면적 요금에는 A라고 얘기할게요. 자, A 도선의 단면이 있어요. 자, 이쪽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이때 여기서 우리는 전류 밀도라는 걸 정의합니다. 자, 전류는 전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겠지. 정기장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정기장 방향으로 양전하들이 이동해야 되는데 실제 고체에서는 양전하들이 없지. 전자들이 자유전자들이 정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했을 때 14.1인치 반품시켜버렸어. 사기꾼 새끼들. 쪼막 사기꾼들. 자, 전기장 2구 길이가 L이야. 무슨 14.1인치야. 10.1인치밖에 안 되거든. 내가 조금. 자, 이렇게 나타났다. 길이가 L이야. 자, 이때 전류 밀도 J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단위 면적을 흐르는 전류의 값으로 전류 밀도를 정의하지. 이게 전류 밀도다. 자, 전류 밀도의 방향은 전기장과 같은 방향의 전류 밀도를 갖게 돼. 원래 벡터야 전류 밀도는. 자, 그래서 전류 밀도를 살펴보니까 크기만 갖고 얘기해 볼게.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전류 밀도는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이때 비례 상수를 뭐라고 불렀냐면 시그마라고 썼어요. 여기서 시그마를 뭐라고 불러? 전기 전도도라고 불러. 또는 전기 전도 계수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부당계책은 전기 전도도라고 부르고 있다. 이 전기 전도도는 전기가 얼마큼 잘 흐르느냐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비저항의 역수값이 된다라고 얘기해. 여기서 뭐를 비저항이라고. 비저항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단위 길이당 저항의 크기를 비저항이라고 하고 이 비저항 물질에 부여한 성질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죠. 아주 왜 머리빨이 해줬냐? 선생님 이제 겨우 공황장애 결혼하고 있는데 무려 5개월을 갔는데 지금 이제 약간 벗어났는데
약을 좀 덜 먹어. 정신 차려. 잠깐만. 너도 공항 가. 니네 어차피 공항 가는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때 얘를 2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는 자, 뭐가 됩니까? 로우 J가 돼버리지. J 대신에 바꿔 쓰게 되면 로 곱하기 A분의 L이라고 I라고 써줄 수 있겠다. 이때 도선의 길이가 L이라고 하면 양당 간의 전위 차이는 2 곱하기 L이 돼버리죠. 정량 곱하기 도선의 길이가 양당 간의 정합이 돼버린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로 곱하기 A 곱하기 L분의 I라고 쓰는데 온법칙의 예제가 all I가 되려고. 따라서 all 값은 얼마가 돼? 로 곱하기 A분의 L이라고 해. 이해가요? 그래서 첫 번째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증명하는 방식이 하이탑에서 소개되어지는 방식이에요. 하이탑, 그 다음에 벤슨 책에도 이 방법으로 소개하는 파트가 있어. 아주 쉬운 개념으로 옛날에 쓰던 개념도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쓰는 거 먼저 해줄까? 옛날 쓰는 거 해줄까? 아주 옛날 거는 거의 안 될 테니까 기억은 안 해도 돼.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 세 번째 방법이 시험에 이용됐던 적들이 많아. 특히 반도체, 부도체에서 온도에 따라서 전류가 잘 흐르고 안 흐르고 하는 관계들을 비교할 때 많이 써먹는 방식이야. 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방법. 자, 이거는 그냥 까먹어도 돼. 이건 구닥다리 방법이야. 단면적이 A인, 길이가 L인 이랑 도선이 있다. 자, 이때 이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는. 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질량이 m인 전자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전하량이 2이고, 자, v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는 단위 부피 속에 전하량이 몇 개가 있대? n개가 있다라고 얘기해 줄게. 오케이? n개가 있다라고. 자, 이때 얘는 이쪽으로 지금 어떤 힘을 받니? 전기장에 의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E라는 힘을 받게 되거든. 그치? 근데 속력이 일정해.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는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저항력을 받는다라고 해. 보통 일반적인 전위 차이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 이동 속도는 10의 6승m/s 정도로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전하를 걸어주게 되면 10의 -4승m/s 정도로 확 줄어버려. 속력이 매우 작을 때는 저항력은 속력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KV라는 저항력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두 힘이 크기가 어때? 같아서 얘가 등속도로 운동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자, 그렇다면 얘는 E라는 값은 뭐가 되지? KV라는 값이 되버리겠지. 오케이? 여기에서 V를 조금 전에 썼던 I가 세분식을 활용하는 거야. I가 세분이래 A분이 돼버리는 거지. 맞아요? 그럼 V는 뭐가 돼? I 나누기 A, E, N이 돼버리겠네. 맞습니까? I가 세분식을 이용한 거지. V 대신에 바꿔준 거야. 이동속도를. 자, 이때 E라는 값은 그렇다면 뭐가 돼버리지? 얘는 N2 제곱분의 K 곱하기 A 분의 I가 돼버리지.
자, 양단간의 전이차 V는 2 곱하기 L이 돼버리니까 얘는 N2 제곱분의 K 곱하기 A분의 L 곱하기 I가 돼서 이게 all I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all이라는 값은 자 N2 제곱분의 K 곱하기 A분의 L이 돼버리고 이게 뭐가 돼버리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갖고는 이런 설명을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부도체, 반도체의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게 돼. 도체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식 갖고 설명을 못해. 반도체나 부도체는요. 속박전자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 반도체의 경우에는 물론 전도전자가 있어. 그 양이 매우 적은 편이야. 도체에 비해서. 도체는 1몰당 약 1몰 내지 2몰의 자유전자가 생겨. 무슨 얘기냐면 원자 하나당 1개 내지 2개를 자유전자로 내놓는단 말이야. 근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1몰당 10의 10승계 정도밖에 없어. 자유전자가. 그 수 또한 많지만 도체에 비해서 매우 적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의 반도체의 경우에 도체에 비해서 전도전자 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또는 홀수가 적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전기가 아주 잘 통하지는 않아.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속박된 전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오게 돼. 많이 떨어져 나오면 누가 증가하지? 단위 부피당 전하수가 증가하지. 그래서 전류가 잘 흘러 잘 안 흘러? 잘 흐르지. 저항값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해해?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값이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쓸 수 있어.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이 방법이야. 강추. 할리데이, 서웨이 대부분 다 이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지금 할 방식으로. 자, 이쪽에 이거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 학교 선생님에 따라 특정한 개수를 쓰기도 해. 보통 책은 안 쓰고 있어. 책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학교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쓰는 선생님들이 계셔. 단면적이 A고 길이가 L인 도선이 있어요. 자, 원자핵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여기 전자는요. 자,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작용하고 있대요. 즉 전류가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있고 전류도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 전자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전하량을 E라고 할 때 얘는 지금 힘을 어느 쪽 방향으로 받지? 오른쪽 방향으로 E라는 힘을 받겠지. 저항력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지. 자, 이때 이 전하가 받는 힘은 알자 힘은 얼마가 되지? E라는 알자의 힘을 갖게 돼요. E라는 알자의 힘을 갖게 되고 이게 MA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이 물체의 가속도 A는 얼마가 되니? M분의 E라는 값이 되고. 자, 여기에서 평균 자유시간이라는 걸 정의해보자. 평균 자유시간은 자,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원자핵들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 충돌과 충돌 사이의 시간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충돌과 충돌 사이의 시간이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타우라고 쓰기로 할게. 충돌 사이의 시간이야. 원자핵과 충돌을 할 때 충돌 사이의 시간. 자, 이 충돌 사이의 시간을 타우라고 하는데 말이야.
얘는 어떤 일이 생기지? 이런 일이 생긴대요. 처음에는 정지 상태에서 힘을 받아서 막 달려가기 시작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원자핵과 충돌을 해. 충돌한 다음에 모든 에너지를 잃어버려. 정지해. 다시 정지 상태에서 힘을 받고 또 달려가서 충돌하고 에너지를 전달해. 또 정지하고. 이걸 반복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 반복한다라는 의미에서 충돌 직전의 속도 V를 원래 자 A 타우라고 써줘야 되겠지. 그럼 유동 속도는 이거에 얼마가 돼야 돼? 이게 충돌 직전 속도란 말이야. 2분의 1이 돼야 돼.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값을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쓰셨다면 프린트해서 써주시면 되고 안 쓰면 그냥 일반적인 체크대로가 이대로 그냥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아무튼 이게 유동속도라고 가정을 할게. 어떤 선생님 이거 2분의 1 쓰시는 선생님 진짜 계셔. 이걸 유동속도라고 가정을 하기로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유동속도를 갖고 물체가 간대요. 즉 얘는 m분의 2 곱하기 타우가 됐어요. 근데 i가 세븐이라며. i가 세븐이니까 얘는 뭐가 돼? a 2n분의 i라고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정기장 2라는 값은 다 넘어가 버리는 거야. n 2제곱 타우분의 n 곱하기 a분의 i가 됐대요. 자, 이 양단간의 전위 차이 v는 2l이 돼버린 거지. 자, 2l이 돼버리는데 이 값이 n2제곱 타우분의 m 곱하기 a분의 i가 됐대. a분의 l 곱하기 i가 됐대. 이게 all i가 되는 거야. 그럼 비정 뭐라는 값이 얼마가 되지? 이 값을 기억해줘. n이 제곱 타우분의 n이야. 그럼 이건 도체까지 다 설명이 돼. 도체는 열을 받습니다.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원자핵들이 열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열진동을 하게 되면 평균 자유시간이 어때? 짧아지겠지. 평균 자유시간이 짧아지니까 로 값이 어떻게 돼? 증가해. 저항값이 증가하는 이유야. 반면에 반도체나 부도체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n의 숫자가 증가를 하게 돼. 단위풀당 점자수가 증가를 해요.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야. 에너지를 받아서 낮은 에너지 중에서 높은 에너지 중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야. 예? 우리 에너지 이론까지 배웠었으니까 올라가는 녀석들이 많다. 따라서 비저항값이 감소하게 돼서 저항이 감소한다라고 해서 그래프들을 이런 식으로 그렸었어요. 이쪽은 온도에 대해서 비저항값을 살펴보면 도체는 어떻게 그렸지? 로가 작은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지. 반도체는 사이에 껴서 반대가 되지. 근데 이 거리가 무지 멀다. 10의 몇 제곱이다. 자, 그리고 부도체의 경우에도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이 감소되는, 절연체라고 쓰니까 절연체라고 할게.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래서 온도와 관계돼서 이딴 식으로 설명됐을 때는 이 식을 써라.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식을 아예 기억해놓고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복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도체의 전기 전도성에 따른 분류는 안 읽어봐도 되겠지.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자세히 했고 이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빼버릴게요.
자, 일반적인 도체에서의 비정식 얘기는 온도에 따른 변화식은 한번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에 이런 식을 쓴 적이 있어요. 로 값은 로 제도에 대해서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t다라는 식을 쓴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순수한 금속의 경우에는 순수한 금속은 알파 값이 약 얼마가 되는데 273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영하 273도에서는 전기 저항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어야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상당히 많은 금속 부분에서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쭉 오다가 특정한 온도에서 저항값이 0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을 갖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죠? 초전도 현상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이때 온도를 무슨 온도라고 하죠? 임계 온도라고 하고, 임계 온도 이상에서 초전도가 일어나는 그런 물질들을 초전도체라고 이상에서 임계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그래서 요즘은 상온 초전도체대가 지난번에 책 보니까 영하 40도 근처에서도 초전도를 일으키는 물질이 있더라. 요번에 우리나라 무슨 K77이었니? 계속 알고 있어. K77인가 해갖고 구리를 이용해갖고 초전도체다 아니다 말 많았던 것이지. LK77이었구나. LK77이라는 물질이 나온 적도 있어요. 나머지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원자의 에너지 중량, 고체 에너지 P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 한번 다 봤던 거야. 간섭 나가려다가 막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복습하라고. 심할 때 잘 봐야지. 등급 회복해야지. 현성이는 그래서 몇 등급 되었어? 저요? 물리 저 4 나갔는데. 이 사 나왔어? 물리가 유일하게 평균보다 높은 과목입니다. 누가 물리를 잘해? 다른 걸 못하는 거 아니야? 네, 다른 건 아씨, 괜찮은데 옛날 다닌 어떤 형보다 낫다. 통사가 진과학 3조랑 3배가 있는데, 진과학 3조랑 3배는 전체 과목 총점이 좀 중간 정도 하는 아이의 한 과목 점수 따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전 과목 총점이 애들 점수 나와봤자 5, 60점이잖아. 총점이 5, 60점이야. 대박이지. 선생님이 가르친 이대로 학교에서 과학고리 학교에서 물리 빵점 맞으면 처음 봤어. 인별이 물리 평점이 만점은 아니지. 그건 아까 찍었어요. 물리 빵점 나왔는데 두 번째 시험 때 오더니, 선생님 저 이번에 물리 성적이 무한대배로 증가했습니다. 빵점에 무한대배를 7점인가 8점 맞았대. 무한대배 올라가. 좋은데. 근데 빵점짜리 약 올리거나 그러지 말아라. 모 자사고에서 아이 하나가 지네 학교 아이가 물리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편한 물리문제 푸는데, 물리문제 진짜 열심히 풀고 막 수업 시간에도 막 봤었고, 근데 중간고사를 봤는데 진짜 빵점이 나왔대. 걔네 학교는 서술형 문제도 없어. 1, 3, 4, 5야. 그 고르는 문제인데 빵점 나왔대. 근데 선생님이 가르친 녀석이 공부 진짜 안 하는 애가 있거든. 걔가 걔네 학교에서 2등급 나왔거든.
근데 이 녀석이 약 올린 거야. 에이 맨날 우리 공부하는데 우리 꽝또 나왔대 꽝또 나왔대. 응? 너는 9등급도 아니고 몇 등급이니? 그렇게 약 올렸나 봐. 그래서 얘가 학폭 신고했잖아. 고소한 학폭 신고했어. 그래서 네.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 학폭위원회가 열렸대. 그리고 담당 선생님이 위원장 선생님이 학부모까지 다 오잖아.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얘가 어떤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진정한 사과를 원합니다. 얘가 가 친구야 미안해. 그러고 끝났대. 근데 그게 3볼이 생기고 올라가거든. 이번에 저는 생기고 올라갔어요. 어? 누구? 저희번에 올라갔어? 친구를 걸었거든요. 애도 괴롭혔어? 아니 네. 여자애가 어. 조명대에서 떠들었어요. 남자애가 데리고 가서 끌고 가서 뭐라 한 거예요. 왜 떠드냐? 시험 기간이 어떡한데 그걸 학폭을 걸었어요. 근데 애가 욕한 걸로 한 거고 지속성으로 건 거예요. 한 번 했는데. 근데 그 전은 아무도 몰라요. 어. 그 전에 상황은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몇 번 했는지 모르는데 끌고 간 거는 모두가 봤고 근데 이제 지속성으로 걸어서 그 남자애 생기고 근데 그게 있는 또 게 되게 웃긴데 교실 안에서 딴 친구들이 있는 데서 그러면은 그 반 친구들도 같이 걸린다. 이건 좋대는 거. 근데 지금 우리가 살짝 좀 망했어 그냥. 옛날에 과학고 가려고 준비했던 애가 있는데 얘가 학교 안에서 한 애가 딴 애를 때리는 거를 보고만 있었던 거야. 안 말리고. 그랬더니 안 말리니까 그게 집단 폭행이 돼갖고 거기에서 구경하는 애들 전체가 구경하는 징계받았어. 그래갖고 각 원세가 떨어졌어. 근데 못 말린 걸 수도 있잖아요. 안 말린 게 아니라 못 말린 걸 수도 있고. 근데 시간이 뭐 5분 10분 뭐 이렇게 됐나 봐. 선생님 불러온 거 아니에요? 어? 선생님만 불러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행동을 안 한 거야. 풍전이야. 요즘은 길바닥 다니면서도 사람을 함부로 못 때린다. 되게 무섭다. 삼지서방에 CCTV 있지, 자동차 뭐 있지, 그리고 맞는 척 해야 돼. 절대 저항하면 안 돼. 요즘은 법이 무서워가지고 폭행범 벌금이 저 1,000만 원 돈. 학교폭력도 그렇지만 이와 사회폭력도 무서워. 그러니까 요즘은 남이 뭐라고 하든 간섭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간섭하지 말고 중섭해요. 그럼 너도 거기 가담한다 이거잖아. 응? 불안하게 부채질하는 거지. 무서운 친구야. 자, 두 번째 이야기. 자, 에너지 중위와 고체의 에너지. 원자의 에너지 중위와 고체의 에너지 D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처음 이야기 나온 여기가 파울리 베타올이야. 파울리 베타 원리가 있는데 가장 편한 파울리 베타 원리고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우리 양자수라는 게 있어요. 양자수라는 게 있어요.
양자수가 뭐지?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는 수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양자수가 있니? n 주양자수지. n은 어떻게 나타나지? 1, 2, 3, 또 나타나는 일반 정수가 되겠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부양자수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부양자수라는 게 있어. 이 부양자수는 뭐라고 부르지? 얘는 이름도 써줄게. 자, 부양자수는 궤도 양자수라 그래서 자, 어떤 걸 의미합니까? n에 대해서 표현하면 n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n 마이너스 1부터 n 소리. 자, 이 부양자수는 이렇게 표현해. 자, n이 0, 1일 때는 얘는 0이야. 그치? 그 다음에 n이 2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거든.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에서 n 마이너스 1까지 값들을 모두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라는 게 있어. 어떤 분은 ml로 쓰기도 해. 자기 양자수가 있는데 자기 양자수는 자 m 값이 어떤 값이 자기 양자수가 돼버리지? m 값이 어떤 값들이 돼? 내가 잘못 쓴 건가? 잘못 썼다. 부양자수를 잘못 썼지. 부양자수가 뭐가 돼버리니? 자, 얘는 L은 자, 0부터 n-1까지야. 자, 그리고 자기 양자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니? 마이너스 L에서 L까지 값이 자기 양자수가 되겠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을 얘기하고, 자, 그리고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종류를 얘기해. 0일 때는 S오비탈, 1일 때는 P오비탈, 그리고 2일 때는 D오비탈, 3일 때가 D오비탈이고, 자, F오비탈, G오비탈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자, 오비탈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는 이 오비탈의 배향, 방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있어? 스핀 양자수가 있지. 스핀 양자수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중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양자수가 동일한 값을 갖는 전자는 없다는 것이지. 오케이? 바닥 상태에서 동일한 양자수를 갖는 전자는 없다라는 게 파울리 베터 원리의 근본 이야기야. 책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1924년에 골프강 파울리가 제안한 것으로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의 입자들은 하나의 양자 상태에 동일한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원자 내에 어떤 전자도 같은 양자 상태로 존재할 수 없으며 각각의 전자들은 모두 다른 양자 조합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밀집된 원자의 에너지 준위 변화를 이야기해보자. 자, 밀집된 원자의 에너지 준위. 자, 밀집된 원자의 에너지
밀집된 원자 에너지 준위는 자 먼저 기체 원자 한 개에 대해서 있을 때를 먼저 볼까요? 자, 기체 원자 한 개가 갖는 에너지 준위를 그려보는데, 자, 에너지 준위는 가장 높은 상태 0이지. 자, 이 중앙에 원자 핵이 있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포텐셜 곡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바닥 상태 에너지 준위를 E1이라고 하죠. 바닥 상태. 들뜬 상태는 대부분 n제곱에 반비례하는 꼴을 갖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 값들이 결정되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체 원자 두 개를 보자. 인접해 있는 기체 원자 두 개. 자, 인접해 있는 기체 원자 두 개가 있다면 얘네들은 각각이 갖는 고유한 상태의 에너지 준위들이 중첩이 일어나. 자, 중첩이 일어나서 자, 요런 꼴의 에너지 곡선을 갖게 됩니다. 자, 이때 바닥 상태 에너지 준위 값은 고유 값으로 각각이 따로따로 갖고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의 에너지 준위는 중첩된 상태의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되는데, 자, 둘 다 에너지가 모두 이런 상태를 가져야 되겠지. 하지만 같은 양자 상태가 존재할 수 없겠지. 따라서 이 I는 아주 조금 분리가 된 또 다른 에너지 준위 상태를 하나 더 갖게 된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E2야. 마찬가지 E3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앞에 있는 I에 대한 에너지 준위와 뒤에 있는 I에 대한 에너지 준위 값이 동시에 나타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어때? 분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 개의 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날까? 여러 개의 원자가 있는 경우 봅시다. 자, 여러 개의 원자가 있는 경우. 빠르가 무슨 사람이 됐지? 앞에 고유 색깔이 자주색이야. 버건디. 버건디. 진한 빨간색. 그래서 H자가 그려져 있는 맨투맨이나 후드티. 근데 후드티인데 지퍼 달린 거는 나중에 별로다. 뒤집어 써 있는 후드티가 맨투맨처럼 뒤집어 있는 후드티가 훨씬 더 간지났다. 그렇게 맞추면. 근데 애들 대부분 사올 거야. 서울에서 본 거지. 그거 입고 다니면 진짜 나중에 학원 갈 수 있잖아. 얼마쯤? 그게 약 $10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13만. 100달러. 13만. 달러가 앞에 계속 올라가지고 이렇게 손에 달러가 좀쌀 때 가면 좋은데 달러 갑자기 확 뛰어가지고 근데 가기 전에 빨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도 해. 그 달러 다시 떨어지게. 그 다음에 비싸. MIT는 근데 가치는 있어. 선대 중에 평균이 선대 아직도 입고 다닐 걸.
2학년 선배 김영준. 누군지 모르. 듣고 누군지 몰라? 툭툭하게 생겼어. 그 다음에 MIT로 건너가면 MIT 굿즈는 가장 좋은 게 텀블러예요. MIT는 T 없어요. T가 걔는 건물 세워놓은 게 걔는 마크거든. 그러니까 삐쭉삐쭉만 한단 말이야. 그럼 뭐 별로야. 별로. 텀블러가 더 멋있어. 자, MIT 가져가. 공부 열심히 해서 MIT 가면 되잖아. 근데 얘기하는 그 선배는 하버드 졸업해갖고 하버드 다니는 동안에도 지도 교수가 MIT 교수였으니까 그 형목이라는 선배 하버드 갔는데 지도 교수가 MIT 교수더라고. 근데 그분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분이야. 자, 그러면 여러 개 원래가 있는 경우 너네가 나중에 갈 수도 있잖아. 저렇게 자면 못 가. 저렇게 자면은 내리는 버스 정류소 지나쳐갖고 못 내려. 여기 하버드입니다. 못 내리는 거야. 버스는 시내로 들어가 버리겠지. 그리고 공항에서 뭐라고? 네. 이렇게 공항에서 계속 자가서는 공항 대리점으로 들어가고 물품 신고해가 수입해야 돼. 자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자, 여러 개 원자가 있는 게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국내에서 다녔잖아. 버스 타고. 저렇게 버스에서 막 자면은 애들이 속옷 속에다가 치약 짜놓을까? 나 치안이 있는데 아이씨, 학폭이야. 수학여행 단체로 갔는데 목욕을 할 수가 없잖아. 내내 찝찝해갖고서는 내가 죽으려고 해. 그 다음에 버스에 인솔 선생님 타시잖아. 선생님도 또 주무시잖아. 내 집으로 수영 그려드리고. 준비 교환생 렛츠고. 자, 옛날 추억이지.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 받아주는 선생님 계시고 전혀 안 받는 선생님 계시잖아. 경 오히려 좋아할 수 있어. 자, 얘도 에너지가 중첩되다 보니까 이런 모양도 나타나게 돼. 이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하자. 자, 이때 바닥 상태를 이야기하는 에너지 중위값은 다 각 원소마다 고유해. 자, 이 원이야. 근데 문제는 이 위에 생겼어. 자, 얘네들은 원자의 개수만큼 에너지 D를 가져야 되겠지. 근데 이 원자의 개수가 몇 개야? 지금 내가 5개만 그렸는데 이게 아보가드로 수급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에너지 D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그려지게 돼. 그럼 뭐처럼 보이게 되면은 그냥 D처럼 보이겠지. 그냥 D처럼 보이게 돼. 하지만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책에 있는 그림처럼 모두 다 제각각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그 바깥쪽의 에너지 D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 얘도 원자의 개수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띠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걸로 우리는 뭐라고 물어볼 때 에너지 E다 라고 불러. 실제로는 allowed 에너지 밴드 해갖고 허용된 에너지 E야. 자,
반면에 이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없어. 그래서 forbidden band야. forbidden이 뭐지? 금지된 띠야. 허용되지 않은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띠고 에너지 띠는 어디에만 존재한다? 에너지 띠는 어디에만 존재하고 있다고? 전자는 어디에만 존재하고 있다고? 에너지 띠 안에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는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얘들은 제각각각 에너지 띠들을 각각 갖고 있는 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고체의 에너지 띠와 전기 전도성 이야기를 살펴보자. 살펴볼 시간이 2분밖에 없네. 애구멍이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오늘 문제는 전기력은 쉬워. 쉽게 내서 전기력은 내서 머리 안 습히려고 분함수가 몇몇 개 냈어. 그래갖고 그건 별로 고라나 아픈데 주로 보호모형 갖고 얘기들 많이 했어. 보호모형 증명보다는 응용, 수능형 문제들로 때려냈어. 자, 그러면 고체의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을 얘기해보자. 고체의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을 이야기해보죠. 자, 고체의 에너지띠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체는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 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 절연체.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는 반도체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여기서는 아주 일반적인 고체에 대해서 얘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0K라. 0K라는 건 뭐야? 절대 영도라는 거지. 절대 영도에서 에너지를 살펴보는데, 자, 절대 영도에서 전자가 채워진 띠가 있어. 또는 일부가 채워진 띠가 있어. 이렇게 일부 또는 전부가 채워진 가장 바깥쪽의 에너지 띠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원자가 띠라고 불러요. 원자가 띠 위에는 비어있는 에너지 띠가 있어요. 0켈빈일 때 여기는 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 비어있는 이 에너지 띠를 우리는 전도띠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띠와 원자가띠의 이 간격을 띠 간격, 옛날 책은 띠 틈이라고도 써요. 이 띠 간격에 따라서 세 가지 물질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내일 이어서 가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면에 반도체까지 다 끝나고 일부 전기 내용까지 들어갈지 모르겠다. 전장 내용까지 들어갈지 모르겠다. 학교에서 진도를 갑자기 확 빼셨대. 성인 생각하고 빼신 거래? 식사하면서